나는 그냥 평범하게 성실히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했어.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줄 알았지. 근데 말이야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 다른 거야. 이 말 낯설지 않죠? 요즘 60대 초중반 분들, 특히 공무원 출신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생활비, 병원비, 부모님 봉양, 자녀 지원까지 빠져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연금이란 단어에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연금 공제를 보면서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생각보다 연금은 작고 물가는 높고 기대 수명은 길어졌습니다. 은퇴하면 다 끝일 줄 알았던 인생이 오히려 더 긴 두 번째 마라톤처럼 느껴지죠.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66세의 어느 전직 공무원이 왜 연금만 믿었던 내 과거를 후회한다고 말하는지, 그 속 이야기를 들어보고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분명히 큰 버팀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생활비 전부를 책임져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대부분의 실제 경험입니다. 연금 수령액, 기대보다 낮다. 퇴직 전 마지막 월급이 500만 원이었다면 연금은 평균적으로 그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전 임용된 세대는 기여금 비율이 낮아 더 적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도 지출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요. 보험료, 병원비, 자녀 뒷바라지, 손주 용돈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갑니다. 예상보다 긴 노후. 요즘 100세 시대라 하잖아요. 60에 은퇴하면 최소 3040년을 더 살아야 해요. 그런데 매달 20만 300만 원으로 이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지출 리스크. 배우자 건강, 자녀 문제, 갑작스러운 이사나 장례 등 예상 못한 큰돈이 튀어나올 때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일을 찾게 되죠. 실제 사례 1 66세. 아내 몰래 일 다시 시작했어요. 전직 교육행정공무원 김정호 씨. 김정호 씨는 지방교육청에서 33년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전직 사무관입니다. 퇴직 당시엔 연금 수령액이 약 230만 원이었고 별도로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땐 괜찮겠다 싶었죠. 그런데 아내가 관절 수술을 하고 딸 네 집 보증금까지 도와주고 나니 남은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연금은 생활비로 쓰면 끝이고 비상금은 없어요. 결국 김 씨는 아내 몰래 대리운전을 시작합니다. 밤에만 일하고 낮엔 집에서 쉬는 척했죠.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내가 움직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은퇴 전에 노후 재설계를 안 했던 게 후회돼요. 실제 사례 이 연금은 고정비도 안 돼요. 전직 환경직 공무원 한영애 씨. 한영애 씨는 65세 여성으로 환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약 190만 원. 혼자 사는데 문제 없을 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습니다. 관리비, 건강보험료, 각종 구독료, 핸드폰 요금, 병원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연금으로 고정비도 다 못 메꿔요. 매달 적자예요. 한 씨는 최근 구청 도서관 안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고 월 80만 원을 벌죠. 나이 들수록 병원비가 무서워요. 연금만 믿었다가 아무 준비도 안 한 내가 바보 같더라고요. 이제라도 작게라도 돈이 들어오니까 숨통이 좀 트여요. 실제 사례 3퇴직금으로 식당 차렸다 망했어요. 전직 세무공무원 최민수 씨. 최민수 씨는 60세에 정년 퇴직 후 퇴직금 2억 원으로 작은 일식당을 차렸습니다. 연금도 250만 원씩 받으며 두 다리 뻗고 살 줄 알았죠. 하지만 팬데믹이 터졌고 손님이 끊겼습니다. 결국 2년 만에 폐업, 빚만 남았습니다. 연금은 빚 이자 갚고 나면 끝이에요. 지금은 아내랑 둘이 동네 슈퍼에서 주말마다 일해요. 허리 숙이고 물건 나를 때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안이했구나 싶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연금은 기초생활비로만 생각하자. 연금은 어디까지나 기초 베이스일 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라도 수익 파이프라인을 더 얹어야 합니다. 임대 수익, 투자 이자, 소일거리, 프리랜서 일감 등 연금가 핵심입니다. 2.
은퇴 전에 12년의 사전 리허설을 하자. 60세 전에 가계부를 써보며 연금으로만 살아보기 혹은 부부가 한 달 200만 원으로 살아보는 실험을 해보세요. 그래야 진짜 필요한 돈이 보입니다. 3. 노동 가능 나이를 늘려라. 요즘 70대에도 일하시는 분 많습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파트타임이나 주 23일 근무, 재능 나눔 등 다양한 방식의 일이 있어요. 체력을 관리하고 기술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4. 자녀 독립은 빠르게 그리고 명확하게. 노후 재정의 가장 큰 변수는 자녀 문제입니다. 결혼, 출산, 주거 지원할수록 본인 노후는 휘청입니다. 일정선 이상은 자녀에게 맡기고 내 삶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마무리하며 연금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말은 이제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후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각보다 길고 예측 불가능한 은퇴 이후의 삶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준비한 만큼 덜 후회하고 준비 못한 만큼 더 불안한 여정이 됩니다. 이제는 연금만 믿고 살아도 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나는 내 노후를 내가 설계한다는 현실적인 태도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 설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정년퇴직하면 이제 쉬는 거 아니야? 연금만 받으면 한 달은 어떻게든 살지 않겠어? 이런 질문, 저도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은퇴 준비 상담을 수년째 해오고 있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은퇴 후 연금 하나로 살기 힘든 진짜 이유. 저는 은퇴 준비 강의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연금은 생존의 도구이지 삶의 여유를 주는 무기는 아니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누구도 그 가치를 부정하진 않아요. 문제는 그걸 전부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생활비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한다.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25년 현재 기준 4인 가구 평균 생활비는 350만 원 이상입니다. 12인 가구라도 월세, 관리비, 병원비 포함하면 250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거기다 몇 년 후엔 물가가 또 얼마나 오를지 모릅니다. 예상 밖 지출이 너무 많다. 부모님 부양비, 자녀 결혼 자금, 손주 양육비, 갑작스러운 병원비. 연금은 고정적인 수입이긴 해도 변동성 큰 지출을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연금으로는 고정비도 간신히 메우는 수준이다라는 답변이 절반을 넘습니다. 은퇴 후 수명이 너무 길다. 예전에는 70세만 넘겨도 장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60세 이후 평균 기대 수명은 남성 22년, 여성 27년 이상입니다. 은퇴 후 반생이라는 말,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그 긴 시간을 연금 하나에 기대기에는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아슬아슬하죠. 왜 사람들은 연금만으로도 괜찮다고 믿는 걸까? 이건 사실 세대적인 경험과 교육의 한계 때문입니다. 19만 5060년대생 대부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관념 아래 살아왔습니다. 공무원은 연금이 보장되니까 안정적이다 라는 말도 학교나 부모 세대에서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다 국가가 어떻게 해줄까? 에 기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복지의 구조가 바뀌었고 개인 책임이 점점 강조되는 흐름입니다. 요즘은 3040대도 파이어족 FIRE족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 얼리를 꿈꾸며 경제적 독립을 준비합니다. 반면 5060대는 그냥 연금만 잘 나오면 되지라는 생각에 머무르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 전략 5가지. 이제는 연금 이후의 설계가 핵심입니다. 막연한 낙관보다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1. 노후 자산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하라. 지금 가진 자산으로 90세까지 살 수 있나요? 병원비, 자녀 지원비는 포함했나요? 이 질문에 답을 못한다면 지금 당장 가계 자산 흐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쓰고 얼마가 들어오며 언제 고갈되는가가 수치로 나와야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2. 현역 수입의 연장을 고려하라. 꼭 대기업이나 정규직만이 일은 아닙니다.
경비, 주차, 문화센터 강사, 도서관 안내, 온라인 판매, 지역 강해 등 6,070대도 가능한 일은 많습니다. 노동력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보험입니다. 지금 체력을 키우고 기술을 익히는 게 노후 준비에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3. 생활비 구조를 슬림하게 줄여라.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은 그대로인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시기입니다. 외식은 주 12회로. 보험은 불필요한 특약 정리. 월세 대신 전세나 공공임대 검토. 자동차는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지출을 줄이는 건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4. 자산의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 부동산, 퇴직금, 보험. 이건 단순히 자산이 아니라 언제 꺼내 쓸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6억 원 아파트에 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 많아요. 이럴 땐 영무기지론, 전세 전환, 다운사이징 등의 방법을 통해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5. 평생 교육과 네트워크가 답이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과 무력감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퇴직 후에도 온라인 강좌,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등을 통해 계속 배움과 연결을 유지하세요. 이게 바로 정신 건강이자 사회적 연금입니다. 마무리하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쓰는 노후 설계. 연금만 믿고 살 수 있대서 그냥 믿었습니다. 이 말엔 수십 년간 사회에 헌신한 분들의 순진함과 국가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연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연금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삶은 반복된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전성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고 작게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66세든 70세든 그 누구도 은퇴 이후의 삶을 늦게 시작했다고 탓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한 채 흘려보내는 것만이 가장 아쉬운 선택이겠지요.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새로운 시작, 이제 다시 설계해보세요.